이번 강의는요, 터틀의 방식. 이게 이제 누가 쓴 책이냐면요, 리처드 데니스, 그 다음에 빌 에크하르트의 그 제자, 그 수제자입니다. 이 페이스가 쓴 책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섬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에는 처음 200만 달러를 벌기가 가장 어렵다. 이게 1, 2강인데요. 지금이 현재 1장에는 리스크는 수익 기회다.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거래한다. 그 다음에 2장에 트레이더와 기법, 그리고 시장. 요게 1, 2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터틀 마인드가 4장인데 이것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3장과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우위가 있는 트레이딩,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위성을 찾아서,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유리한 고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한 입장에 서서 우리가 어떤 조건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리스크와 자금 관리는 했고, 그 다음에 터틀 트레이딩의 기초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이 기초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죠. 기초가 어떤 거래 기법이나 이런 게 어떤 기초가 확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장은 터틀이 성공한 심리적인 이유, 그 다음에 15장 모두가 선택한 길,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 이것은 제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군데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놨는데, 이게 24년도에 강의를 해 놨죠. 그랬는데 다시금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몇 강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틀의 핵심 강의 중에서 중요한 게 오리지널 터틀의 트레이딩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터틀에게 마지막 부과된 중요한 요구사항, 그 다음에 터틀 트레이딩의 서문,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오늘 강의했습니다만은 기계적 트레이딩의 시스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것은요 이미 이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줄여서 핵심적으로 한 강의들입니다. 손절 제한 규칙과 그 다음에 청산 규칙, 그 다음에 나의 위험한 구간 정리, 그 다음에 에필로그, 이제 이런 게 해서 오늘 지금 5강의는 했는데 마지막 5강의 하면 터틀의 방식 책은 전부 다 좀 상세하게 요점 정리해서 강의를 마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유리한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유리한 트레이딩이요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렇게 트레이더는 리스크와 거래한다 했죠. 리스크를 관리하고 일관성과 단순성을 유지하라.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과 단순성이라는 것은요, 너무 복잡한 어떠한 보도지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너절하게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트레이딩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면은 상당히 좀 힘들죠, 이게요. 그래서 일관성과 단순성을 유지하라. 터틀 훈련의 핵심이자 성공 트레이드의 기초는 이 원칙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일기 터틀 훈련생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2명이었다. 훈련생 대다수가 트레이딩 경험이 있었지만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한 초보자도 여럿 있었으며 훈련생 가운데 가장 어렸다. 내가 가장 어렸다. 이게 이 책의 저자인 페이스 이야기죠. 나의 성격이나 관점이 터틀 훈련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개념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문제의 본질 혹은 핵심을 강파하는 데 능한 편이다. 그래서 훈련 기간 내내 강의 내용을 일일이 필기할 필요는 없었다.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터틀 훈련이 시작되죠. 자,
데니스와 에크하르트가 강사로 나섰는데 이들은 혁신적인 관점이 이게 중요해요. 혁신적인 관점이 처음부터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두 사람은 시장 자체를 상당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는 확률에 대한 베팅이죠. 한마디로. 확률은 수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과학이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이들의 성공은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간파하는 데서 비롯된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평균 가치 이론과 시세 균형의 원리, 그 다음에 정규 분포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죠. 제 강의에서 그게 많이 나오죠. 데니스와 에크하르트는 직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의 방법은 실험과 조사, 그 다음에 조사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여기서 진입하고 청산해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유례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통계적 분석을 토대로 어떤 접근법이 먹히는지 또는 안 먹히는지 판단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접근 방식 덕분에 이 두 사람이 성경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특별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한 확신이 굳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기법에 대한 것은 어떠한 내가 이 거래 기법을 사용했을 때 또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내가 트레이딩에서 승산이 있다. 이런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시 했던 이야기가 또 유튜브에도 강의했지만은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실시간 움직이는 차트 속에서 코뎀 트레이드가 사용하는 6중 거래 기법과 핵심 패턴을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요,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교육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실전에서 이론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일단의 풍내기 트레이더를 훈련시킨다는 모험적인 시도에 큰 돈을 걸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데니스와 에크하르트가 자기들이 하는 트레이딩 규칙과 거래 기법이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니 해외 선물에 어떤 절대 무지한 사람들을 수련생으로 모여서 터틀이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성공시켰다. 그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터틀과 에크하르트는 우리 훈련생의 맨 먼저 게임과 확률 이론의 기초를 가르쳤다. 게임과 확률. 그 다음에 나는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로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자, 보세요. 자금 관리의 수학적인 기초, 파산 확률, 그 다음에 기대값 등의 개념으로 도박에서 이것들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다. 터틀 가운데 프로 도박사도, 수련생 중에서 프로 도박사도 끼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들이었다. 자, 두 번째, 파산 확률에 대한 고려. 인터넷을 통해 파산 확률을 검색해 보면 도박이나 블랙잭과 연관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 개념 자체가 트레이딩보다는 도박에서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레이더들도 특정 시점에, 그 다음에 특정 시장에 몇 개의 혹은 몇 주의 주식을 트레이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념이다. 도박에서 파산 확률이란 연속적인 손실로 인해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날 확률을 의미한다. 이제 여기에서요, 주사위 게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워낙 좀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파산 확률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베팅 규모가 커질수록 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베팅 규모가 커질수록 파산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죠. 그 레버리지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 내가 10계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10계약을 풀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보세요. 베팅 규모가 커질수록 파산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 베팅 규모가 2배로 증가한다고 파산 확률 역시 2배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근법에 따라 2배가 아니라 3배, 4배 혹은 5배까지 파산 확률이 늘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자금 관리란 이러한 시기에도 꾸준히 트레이딩에 임할 수 있도록 시장 리스크의 크기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상태는 안 좋은데 짧은 진폭인데요. 거기에서 포지션 규모를 갖다 늘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늘리게 되면요, 손실의 확률이 커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금 관리는 수익 가능성은 최대한 높이는 한편 파산 확률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법, 이렇게 수학적인 어떤 계속 확률을 우리가 알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터틀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한 가지가 뭐냐, 포지션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운영을 했다. 작은 단위. 데니스와 에카르트는 이 포지션 조각을 포지션 단위라고 명명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 할 때 우리가 계약수를 작은 단위, 즉 말하면 한 계약이나 두 계약, 예를 들어서 보통 쓰는 게 5계약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적은 단위, 한 계약이나 두 계약,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손실 트레이딩이 됐을 때에도 전체 포지션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손실을 보게 된다. 자, 두 번째는 각 시장의 적절한 포지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터틀은 여기서 데니스와 에카르트가 고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매일 시장의 상하 움직임 뭡니까? 가격이죠. 를 기준으로 한다. 두 사람은 각 상품의 움직임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액수가 되도록 시장별의 계약수를 결정했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관성, 박스장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은 시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박스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첫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대응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추세가 발생을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지점에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적절한 포지션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터틀의 우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틀 훈련생 가운데 몇몇은 트레이딩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문을 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딩 전반에 대한 어떤 기재, 기술적인 거요, 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우선 트레이딩 계정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에 트레이딩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내부되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요, 보통 이제 뭐 중급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규모, 레버리지를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심적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겠죠. 트레이딩을 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고된 트레이더 교육생에게 3종 훈련법, 즉 말하면 기술과 심리와 수익 극대화 훈련을 동시에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문 크기가 시장 변동의 원인이 되며,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 주문의 크기가 트레이딩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레이딩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체결 오차도 있고 스프레드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도 있고 뭐 등등이 트레이딩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주문 크기가 크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틀은 당시 일반적으로 통행되던 시장가 주문이 아니라 지정가 주문 방식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건요, 지정가는요, 예를 들어서
시장가보다는 아무래도 좀 기다리는 방식이죠. 이게 시장가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정가 방식은 보통 스윙이나 포지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스캘핑이나 이런 것은요, 시장가 주문이 더 빠릅니다. 지정가 주문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요. 자, 매수를 성사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시장가 주문은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접선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에 매매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거고, 시장가 주문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면 호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높은 가격에 미비하지만은 체결될 수가 있다. 지정가 주문은 특정한 가격,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주문이다. 시장가 주문은요, 로 진입한 다음에 지정가 주문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다. 당장은 미비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작은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법이다. 저는 그 스캘핑, 데이 등등 저는 시장가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바로 체결될 수 있는 아무래도 시장가 주문이 낫겠죠. 그런다 해서 제가 지정가 주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는 지정가 주문하고 손절장 걸어놓고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터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에 임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우리에게 유리한 트레이딩 시스템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유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은 기계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기계적 트레이딩 시스템이 이것이야말로 터틀 트레이딩 기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이익을 내는 트레이더와 그 다음에 손실 내는 트레이더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하 생략했습니다. 노련한 갬블러는 이제 도박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유리해진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죠. 유리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고액을 베팅하는 것으로 딜러를 압박한다. 말하자면 플레이어로서 상황을 봐가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최소액을 베팅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이 왔을 때 갑자기 최고액 베팅하는 것이 딜러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방법도요, 우리 그 해선 시장이나 트레이더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갬블러나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게임 후 관점에서 보면요. 이처럼 전문 도박사들은 승산이 있는 게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도박사들이 그 게임 시스템이 이것은요, 한마디로 그 어떠니 트레이딩 규칙 이런 게 전문 도박사들은 자기 머릿속에 정신 상태에 내장되어 있겠죠. 데니스와 에크하르트에서 배운 또 한 가지는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기대값. 이 기대값은 내가 원하는 값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베팅을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대값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기대값이 없는 트레이딩은요, 트레이딩이 아니죠. 이 기대값을 갖는 거, 그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요,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간다 그 말이야. 여기서 매수해서 아니면 여기서 매도해서 저기까지 간다.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그 과정을 전체 끝까지는 목표가를 끝까지를 크게 잡을 수 없죠. 왜냐면은 데이나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 좀 짧아야 되거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중기를 보기 때문에 약간 그 목표를 늘려야 되고, 그게 다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가져야지 이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차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터틀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는 동안 설사 손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그 전략을 밀고 나가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가 확실히 마련된 셈이다. 제가 얼마 전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요, 이제 해서 나스닥을 했는데, 불과 몇 번의 실수로 거의 한 900만 원이 나갔어.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시장을 잘못 판단한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밀고 나가면은 어디까지 가겠다 하는데, 아하, 이게 보니까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시장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럴 때는 단타로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단타로 대응했죠. 그래서 몇 번의 그 실수로 935만 원, 그것을 1000만 원 이상을 몇 번을 거래했냐면은 한 20번 전부 단타로 친 거예요. 100% 승했죠. 그래서 찾아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파동을 가면서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배운 어떠한 트레이딩 기법의 확실성에 신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단타로 지지와 저항을 찾아가지고 계속 해나갔죠. 불과 한 2시간? 많이 걸려도 한 3시간 만에 찾았어요. 근데 이제 걸다 보면 새벽 2시가 된 거야. 2시가 좀 넘었죠. 거기에서 좀 지쳤죠. 그래서 약간 쉬는 사이에 그냥 폭등을 한 거야. 그거 만약에 때렸으면, 그것은 닭약짜리였거든요. 때렸으면 순식간에 내려서 500에서 1000 사이가 또 뽑아져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트레이딩은 인내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알게 된 트레이딩 시스템은 당시 시장에서 사용되던 타 시스템과 비교할 때 월등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리 코뎀 트레이도 마찬가지죠. 6중 상하이 시간 스케일에 의한 상하이 차트, 즉 말하면 6중 거래 시스템과 핵심 패턴에 의한 거래 기법이죠. 이 또한 결과 편향을 피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래 기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토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왜? 시장의 원리와 이치가 있어야 돼. 왜? 그것은 과학적인 접근법이고, 여기 지금 터틀에서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수학적인 확률, 또 베팅, 우리가 진입하는 것은 어떠한 확률에 의한 베팅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차트는 자연과학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결과 편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과 편향이란 이제 이런 거, 의사 결정을 내릴 당시 결정의 질보다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결과 편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트레이딩, 예선 트레이딩 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저까지 가니까 우리가 수익을, 지나간 차트 보면 다 알잖아요. 여기서 진입해서 이때 진입해가지고 저기까지 끌고 갔으면은 내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결과 편향이에요. 그럼 뭐가 빠져? 진입이 시작이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이 빠진 거야. 그래서 그 결과 편향을 갖고 있으면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 결과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트레이더들이 이 결과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또 강의 중에 목표가까지 가려면 과정을 알아야 된다.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표가를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기대값을 말하는 거죠. 자, 훈련 과정에서 우리는 결과 편향을 피하기 위한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 이게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 하잖아요. 요컨대 특정한 트레이딩의 개별적 결과를 무시하고 트레이딩의 그 기대값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레이딩의 기대값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2강에 있어, 이게요. 2강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2강 시작하겠습니다. 마칩니다.